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 의석수가 또다시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국의 지역구 26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농민들이 정치권에서조차 외면받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29일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한 부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농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 사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도 총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한 인구 조건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모두 26곳. 여기에는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전북 익산 갑,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전남 여수 갑 여수 을, 경북 김천, 영천 청도,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등 농촌 지역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경기 평택 을 지역구는 상한 인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단순 추산한 결과인 만큼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는 통폐합되고 상한 인구를 초과하는 지역구는 분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안대로 본회의 표결이 붙여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각 당의 입장과 셈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바라는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호남 지역의 의석수 감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내부 의견 차이가 심해 당론조차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10명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난감한 상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역구 통폐합 추진은 해당 지역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실제로는 7, 80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 농민단체들 역시 농업계를 대변할 국회의석이 줄어들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할 때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가 많이 줄었죠. 연동형 비례제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오히려 농촌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고 해줄 국회는 더 작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동형 비례제 하는 이유가 국회도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촌 지역의 농촌 출신 농민 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표한 걸로 했으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계는 농촌 지역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며 여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에 위치한 비료 공장이라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농촌 마을들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유해시설로 고통을 받는 제2의 장전마을들이 농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숨진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비밀이 정부 조사 끝에 밝혀졌습니다.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300도 이상으로 불법 가열 건조하면서 발생한 1급 발암 물질들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겁니다.
장전마을 외에도 상당수 농촌마을 주민들이 각종 유해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도 폐기물 소각업체가 들어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북이면 주변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매일 540톤 이상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폐기물의 약 18%를 처리하는 셈입니다.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19개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60명이 됐고요. 그중에 폐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31명이 됐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북이면에서는 주민 건강 영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 안성시 금광면 먹갱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설치된 2개의 송전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지나는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3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그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에 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16명, 또 지금 현재 살아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10분. 먹갱이 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원당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채석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균열이 간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석장 발파 작업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갈라진 겁니다. 또 채석장 암석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기르는 소가 사산을 하고 하천 주변의 토양이 산성화돼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임신한 소가 발파할 때 진동을 인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송아지 사전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밖에도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주거 환경 부적합 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4월 마을 등 전국 각지의 제2의 장전 마을이 산재한 상황입니다. 유해 시설로 인해 씨름하는 농촌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총기 포획을 제한했던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접경 지역을 둘러싸는 1단계 광역 울타리가 완공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에 돌입한 겁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처럼 간 접경 지역에서의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파주처럼 간 1단계 광역 울타리 설치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역 울타리는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난 6일 착공해 20일에 완공됐습니다. 총 길이는 약 200km로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까지 연결되며 파주, 연천, 철원 등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지역을 모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개의 차단 지역에서 집중 포획을 통해 야생 멧돼지 이동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이번 광역 울타리 완공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이동까지 차단하는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네, 광역 울타리가 완공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울타리 내 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을 추진할 겁니다. 또한 포획 과정에서 소독 관리와 총기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전체 광역 울타리는 경기 파주부터 강원 고성까지 동서를 가로질러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2단계로 추진되는 화천에서 고성을 잇는 약 115km의 강원 동북부 구간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또 1단계 광역 울타리가 완공됨에 따라 25일부터 그동안 총기 포획이 제한됐던 접경 지역에서의 총기 포획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25일부터 7일 동안은 광역 울타리 내 2차 울타리의 외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견 없는 야간 포획만 추진합니다. 이후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추가로 포획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주야간 전면 총기 포획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차 울타리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던 6개 지역에 국지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건 26건에 달합니다.
또 감염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차 울타리 내부는 당분간 폐사체 수색과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에만 집중하고 총기 포획은 2차 울타리 외부의 포획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김장을 하지 않는 가구가 늘면서 상품 김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배추김치를 구입할 때는 가격보다는 주위 평판이나 배송, 원산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배추김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가격보다는 주위 평판과 배송, 원산지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2019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김치시장 보고서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1년 1개월간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배추김치 관련 게시물 11,63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추김치 소매시장 규모는 총 2,037억 원으로 2014년 1,128억 원 대비 80.5%가 증가해 5년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김치 시장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상품 김치의 편리성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컸고 김장 비용 증가로 인해 김장을 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상품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상품김치 판매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용량 판매가 위주였는데요. 최근에는 김장을 포기하고 3, 4인 가구에서도 김치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가구가 늘면서 꾸준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품김치 구입 가격은 김장 가격에 비해 10%가량 높지만 김장 비용에 더해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간편한 포장김치 구매를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천, 후기, 리뷰 등 주위 평판과 관련된 키워드는 전체 게시물 중 절반 수준인 50.8%가 언급됐습니다. 배추김치 판매업체가 늘어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먼저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선한 제품을 받아보기 위해 배송과 재료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송 키워드는 42.3%가 언급됐으며 양념과 냄새가 새지 않도록 하는 포장 방법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산지 언급은 34.1%로 세부 항목으로는 국내산, 중국산, 기타 수입 제품 등 관련 키워드가 함께 검색됐고 그중 국내산이 86.9%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원산지는 29.4%를 기록한 가격보다도 언급량이 많아 배추, 고춧가루 등 재료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꽃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꽃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은은한 향의 다양한 꽃차들이 개발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꽃이 주는 이미지를 한껏 살린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는 꽃차가 있습니다. 용기 개발에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독특한 꽃차 개발의 주인공, 이인표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갖가지 화려한 꽃들의 향연. 이곳은 늘 진한 꽃 향기가 가득하다는데요. 꽃과 한 몸처럼 지내온 지 3년. 꽃을 든 남자 이인표 대표의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을 든 남자는 아니고요. 꽃차 만드는 남자 이인표입니다. 이인표 대표가 꽃과 인연을 맺게 된 건 꽃차 소믈리에 수업을 듣던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어를 전공한 이인표 대표의 이력은 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제 카드 회사였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국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됐던 게 이제 의료기기 쪽 유통도 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한참 꽃차 소믈리에라는 교육 과정을 이제 듣고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럼 꽃차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 처음 시작은 유통이었지만 꽃차가 손이 많이 가는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 유통만으론 매출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직접 제조에 들어갔는데요. 2016년 3월 정부가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꽃차 제조업체로 전환한 겁니다.
생산에 판매까지 도전하며 올해 매출만 15억 원. 사업 시작 3년 만에 직원은 15명으로 성장했고 매출도 약 20배나 증가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꽃차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이인표 대표. 외국산 꽃과의 가격차가 무려 20배에서 30배나 나지만 100% 국내산 꽃만 고집합니다. 일단 저희는 품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오는 거고 꽃 자체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 말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괜찮은 꽃으로 잘 만든 꽃차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꽃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항이랑 공주랑 가평 이런 곳들에서 납품을 받고 있고요. 국화, 메리골드, 맨드라미 등 꽃의 종류만 23가지. 한 해 사용하는 꽃의 양도 3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재료비에 이것만의 특별한 살균 건조 처리 과정 등 생산비까지 더하니 시중 꽃차의 20에서 30% 정도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인표 대표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워 티스틱, 일명 시험관 꽃차는 이인표 대표의 꽃차를 유명하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마치 시험관처럼 생긴 유리관에 꽃부터 줄기까지 꽃 한 송이를 그대로 말려 넣은 겁니다. 그냥 일반 꽃차가 기존의 닭이라던가 이제 그런 데 띄워 먹어야 돼서 음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줄기에 꽃이 피어 있는 거 그대로 차로 가공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티백처럼 마시되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면서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꽃과 줄기까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선 습기와 충격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용기 개발에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꽃차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인표 대표가 제품 개발에 있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한 개당 단가를 저희가 적정 수준을 책정했을 때 이 정도 단가는 내가 마시기 위한 차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건 선물 쪽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럼 선물을 줬을 때 받는 분이 정말로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가 이제 되게 중요했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대표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선물용으로 대거 구입을 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전국 카페에 납품하기로 계약 맺은 곳만 400여 곳이 됩니다. 지난해부터는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와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인표 대표의 꽃차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데요. 다양한 제품 개발은 더 큰 목표를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은 꽃식품 전문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관광 농원 형태로 해서 꽃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꽃이 식품으로서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줄 거라는 신념. 사업가 이인표 대표가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는 이유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성모병원과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란 환자들이 서류 발급 등의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진료받은 병원 앱을 통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서 NH농협생명만이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이 업계 최초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농촌 지역 의료 지원 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농민과 보험 계약자들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 축제 등 172개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우수 사례 발표회와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해 마을 공동체의 희망과 열정을 담은 공을 내빈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진주시 일원 파프리카 시험농장에서 국산 파프리카 실증 실험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평가회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수입 품종과 국내 육성 파프리카 6품종 등 총 9품종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도동기원은 이번 평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토종 효모와 도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 개발에 성공해 이달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제 맥주는 허니에일과 애플에일 등 페일에일 두 종입니다. 허니에일은 도에서 개발한 오륜쌀이 20% 함유된 쌀맥주이며 애플에일은 올가을 홍천 사과 장목반에서 수확한 사과를 농축액으로 제조 첨가해 새콤달콤한 사과의 느낌을 살린 맥주입니다. 도 농기원은 도내 양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토종 효모와 도내 다양한 지역 특산물들을 이용한 맥주를 지속 개발해 지역 맥주 축제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